안녕하십니까. SBS 비즈 이영진 자문역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일 주식이 궁금할 때를 촬영을 하고, 이제 오늘 본방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9시 반에, 저희가 본방이긴 한데, 사실 전일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 90일 관세 유예 조치, 이거였거든요. 예,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지금 취하는 과정 속에서 증시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야기를 번복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규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출 규제.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협의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빠르게 이제 말을 번복하는 그런 입장이긴 해가지고, 오늘 뭐 주식이 궁금할 때를 보시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해를 바라겠고요.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감 시황을 쭉 브리핑을 드리고, 오늘 상당히 중요했던 내용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들을 좀 집중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님. 식사를 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잠겨 있는데, 그만큼 좀 트럼프한테는 약간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누구 하나, 이렇게 막 크게 웃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약세장에 대한 스탯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해가지고 개선시키고 있는지,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반등세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전략들을 취하면서 이번에 좀 현금 물량들을 입절을 취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런 악재들이 나오니까 다시 현금 물량을 어느 정도 다시 보유를 했느냐. 이런 어떤 변동성과의 싸움에서 저희가 지켜야 될 그런 수순으로 계속해서 이제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미중 무역 갈등이 재부각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양측의 매일매일 같은 어떤 신경전, 티키타카 이슈가 매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지금 중국 자체는 히토류 수출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죠. 히토류 수출. 그죠? 이쪽 관련주도 제가 소싱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보잉 항공기. 이 보잉 항공기에 대한 인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그래서 미국을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고, 미국 자체는 화가 나니까 또 다시 엔비디아의 H2O, 이 AI 칩을 이거 중국향으로 개조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칩을 다시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을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아침에 보시면 시간에 한 6%까지 빠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빠지고 있었고, 이슈가 뭐가 나오냐면은 엔비디아 매출이 지금 55억 달러 이 타격이 예상되면서 시간이 빠지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주요 기업들도 당연히 동반 하락이 좀 지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일 촬영과는 좀 달랐던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스탯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 때문에 여기서부터 코스피가 2650포인트에서 관세 때문에 2300포인트를 깬 거예요. 네? 이 구간은, 그러니까 테크주들은 30-40%까지 물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근데 양호한 것들은 한 20% 정도 되죠. 개별 종목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완전히 공격적인 스탯을 취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입절된 종목, 그 다음에 일부 손절된 종목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남겨져 있는 종목이죠. 이 남겨져 있는 종목이 2%,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정찰병 수준으로 투입됐던 물량들을 나중에 저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서 올려보내려고 남겨놓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중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익절을 몇 개 이렇게 해서 몇 개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 지금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불타기에서 비중 모았었잖아요. 1차에서 절반은 이미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바닥에서 2배가량의 매집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 나올 때 절반을 또 익절했어요. 2번을 익절을 했습니다. 2번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남은 잔량을 다시 손절을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적인 스탯은 익절이에요. 익절. 예. 익절이에요. 소량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더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으로 따지면 익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저희가 뭐 KCS라든지, 그죠? 뭐 양자 쪽, 지금 저희가 그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의료 AI,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민주당 쪽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이 정책주들이 반등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기부에서 양자 쪽 이슈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 정부 쪽에서는 지금 약간은 투심을 좀 모으려고 보면은 이제 조금 테크 쪽, 그리고 미래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산업군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 쪽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작스럽게 이제 약간은 아이온큐 쪽에 SKT에 대한 이슈가 엮이면서, SKT 대장은 KCS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엑스게이트, 이 두 가지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 갈 때 보시면은 장중에 24% 파동이 나옵니다. 23% 파동. 그죠? 물론 이제 5, 6% 정도의 제가 이 촬영 중이니까 익절 물량을 걸어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 이제 그 재료면은 추가 파동이 충분히 강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외부다 보니까, 촬영 중이다 보니까 이게 오버슈팅이 강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그 스탯을요, 저는 그러니까 실적 성장주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버려요. 지금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 쪽에서 다시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트럼프의 그 생각까지 누구나 다 꿰뚫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할지, 여기까지 왔다 반등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매집을 공격적으로 했던 종목들을 익절을 해야 돼요. 더 끌고 가고 싶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드리고 싶어도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해서 그냥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익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이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트럼프의 말에 또 주목을 해보면서, 시진핑의 말에 주목을 해보면서 다음 전략들을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매크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의 차이도 극명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혼란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동안 현금을 좀 빵빵하게 채웠던 그런 물량들은 최대한 가끔씩은 단기,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를 몇 개씩은 드릴 예정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매집 정도의 물량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증시가 어디서 바닥인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전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그 H2O 칩이,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H2O 칩이 잠깐 유예를 했던 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왜냐면은 이제 환율도 조금씩 안정이 됐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잠시 멈췄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일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전일까지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시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H2O 칩 자체가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개발이 되는 AI 쪽에 발목을 조여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히토류나 중국 쪽에서 꺼낸 카드 히토류, 그리고 보잉 쪽에서 이야기에 나왔던 거, 이 히토류, 이게 최첨단 IT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되게 크리티컬한 어떤 약점들을 내세우면서 지금 장기화 되려고 하는 그런 전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관세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장기화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선은 일단 이게 있습니다. 그 중국 쪽에서 1분기 경제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다. 그죠? 괜찮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표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 표를 보여드렸을 거고, 이게 이제 그 성장률이라든지 산업생산, 그리고 소비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수출 쪽에서는 좀 밀어넣기 물량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반대였죠. 이게 반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게 좀 의심스럽게 수치를 뭐 이렇게 만질 수는 있는 거지만은, 그런 좀 공격적인 자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협상에서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자세로 좀 취하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인 자세를 아무래도 좀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장기화되는 거냐, 이 시점들이 지금 언제까지 이게 장기화될까. 그죠? 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해답을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시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키워드를 잡고 넘어가시고,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수출 규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되게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 이제 환율 강자, 이 달러가 패권이 앞으로 좀 사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죠?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미장 종목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자세는 제가 계속 취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저점에서 한국 시장의 성장주들을 건드리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얄미운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전일에만 해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공격적인 투자를 더 진행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얼마 전만, 그러니까 해도 바로 또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가 또 5천억 달러, 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투자 계획을 언급했던 상황에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상황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수출 규제를 때려버리면, 이거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믿고 투자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자체가 그 소비 둔화가 사실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적이 타격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여기까지 급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성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또 신뢰가 져버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미국에만 독점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SNS 이렇게 올려드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말을 번복을 해버린다? 그것은 이제 투자 사이클,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쪽이나 뭐 여러 가지 AI 쪽에 대한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심은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고객들이 그 민간 투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저희가 이거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어차피 트럼프는 뭐 지금 관세 막 200%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100% 이상 분야부터는 별로 그렇게 시장이 요동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핵심적인 어떤 테크 쪽에서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대장주의 실적이
빠그라지면 이게 만약에 하회가 된다면 그거는 우려다. 이러면서 이제 그 대장주들의 수급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수급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려지. 지금 뭐 관세 100%, 200% 이거는 지금 약간 희석이 돼버렸어요. 희석이 돼버렸고 지금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SNS에서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갑자기 이러더니 갑작스럽게 90일 유예 조치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에 저희 나라가 한국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일단 관세 협상에서 양호한 협상을 해버렸다? 그거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부. 이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럼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데는 해소가 안 되고 어떤 데는 해소가 되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나아질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우선순위 협상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저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의 그 광기를 사실상 이제 국채를 건드리면서 저희 국채 매각이 사실 뭐 중국이냐 뭐 일본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게 중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이 지금 약간 희석이 돼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이 국채를 건드린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경기 사이클을 너무 무너질까봐 트럼프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에 대한 트럼프의 심리가 이거 기다리는 동안 우리 망가지겠는데? 그럼 이게 회복할 수 정도 없을 조차로 망가지면은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트럼프도 쫄아서 어쩔 수 없이 90일 유예 조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서워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 이 PBR 0.8배 구간 있잖아요. 여기 PBR 0.8배 구간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근데 여기를 하회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 그거는 다시 잠깐 스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다시 또 뭐 트럼프가 입장을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시진핑이 또 입장을 바꾸는 이야기,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좀 제스처를 좀 세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예전 2018년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한 체력이 좀 빵빵해졌다. 그만큼 협상에 대한 우위 카드를 이것저것 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전만큼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다른 쪽은 유예를 시켜주면서 중국 쪽으로 압박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그랬잖아요. 반덤핑 이야기 하면서 중국 쪽에서 이상 신호가 있으면 중국 쪽에 WTO에 제소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협상에 대한 우위가 시진핑 입장에서 있어도 트럼프가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글로벌 이제 주요 우호국에서 다시 힘을 얻어버리면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등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같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이 승기를 다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추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협상에 대한 우위나 뭐 그런 양보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협상이라는 것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이게 아예 불가하다. 시장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전제 조건을 저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그죠? 수익이 꽤 많이 났고, 과거에서부터 저희가 여기에서 수익 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잖아요. 수익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1, 2월 달에 정말로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죠. 수익이. 그죠? 수익이 엄청나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매직 물량도 크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괜찮았다. 그죠? 크게 수익이 나버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 출렁거릴 때 몇 개가 조금은 물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몇 개는 손절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익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스탯하면서 제가 살리고 싶은 우선순위 딱딱딱 정해서 그게 지금 다 살아났습니다. 그게 지금 다 살아났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 그 다음 반등장, 그 다음에 반등 섹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야 공격적인 비중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나는 속도는 없습니다. 예. 그 작업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뭐 종목들이 되게 여러 가지 물려 있다. 근데 거기서 뭘 살려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은 진짜 많으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같이 공부하고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아무래도 공격적인 어떤 종목은 이게 있고 공격적이지 않은 종목은 이게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나중에 사이클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도래해서 결국에는 성장 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제가 반도체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주식 궁금해 할 때에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HBM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레거시 반도체도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수주설이 임박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나노, 3나노 공정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서 입증이 돼버리면은 1.4나노 뭐 나중에 이쪽에서 27년 드라이버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TSMC 조금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를 통해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 저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수급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브리핑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집중해야 될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뭐 까먹고 뭐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그 구간이어야말로 이게 바로 성과로서 입증이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비중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진행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알고 보니까 이게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었다. 이것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드리고, 이렇게까지 제가 사실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장에서 어떤 거는 익절이 나왔는데 잔량을 남겨놓다가 일부 손절로 끝난 것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게 비중이 8%였어요. 8%였는데 6%를 익절을 했어요. 2%를 남겨놓은 거예요. 2%를 남겨놨는데 이게 한 3, 4% 마이너스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약수익 아니면은 본전 아니면 약수익 보합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려있던 종목이 이렇게 엑시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엑시트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손실 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을 보면서. 그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 거 어떻게 전략을 짜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수술에도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골든 타이밍 지나면 이제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은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투자를 더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공격적으로 비중을 더 담지 않고 기다렸다가 증시 상황 봐서 다시 수비적으로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와중에도 이 방어주 성격,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성격에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1분기 실적 기대감, 그죠? 여기서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죠? 화장품. 이게 이제 오늘 화장품 엔터, 증권주 이렇게 일부 방어주 성격의 그 섹터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관세다, 수출 제한이다 이렇게 이슈가 막 짜증나는 이슈들이 또 나오면서 시장을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과정에서도 이쪽 섹터가 지금 강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1분기 호실적이 있다.
1분기 호실적이 있는데 왜 1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나타날 것이냐, 이런 근거들이 오늘 주식이 궁금할 때 방송에서 추가적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예,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제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니까 이전부터 화장품 섹터는 관세에 적용이 되기는 한데,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sek터, 이 고관세 품목으로부터는 사실상 이제 조금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중국 수출 비중이 좀 감소하면서 미국 쪽으로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프랑스 브랜드 1등을 저희가 꺾으면서 한국이 이제 1위로 되면서, 최근에 1위로 되면서 지금 K-뷰티에, K-브랜드의 열풍이 끊이지는 않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틱톡 샵에 올라가 있고 아마존 샵에 올라가 있고 이 순위, 우리나라의 이제 그 상위권 브랜드의 순위들이 계속 상위권 랭크에 있으면서, 그죠? 있으면서 이제 실적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좀 양호하게 나왔던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또 유럽 쪽으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수출들이 쭉쭉 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미국 쪽으로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 K-뷰티에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실히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측면 플러스 알파로 방어주 성격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쪽에서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 제가 그래서 섹터에 어떤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조금 집중해서 브리핑을 드리는지를 같이 팔로우하면서 좀 집중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괜찮고, 그전에는 제가 조선 쪽 이야기를 정말 많이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죠? 조선 쪽 브리핑은 진짜 매번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반등점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선주도 10%까지 매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3% 뭐 이렇게 해서 30% 정도를 익절을 하고, 그죠? 3% 정도 물량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빠졌어요. 그죠? 다시 빠졌는데 또 샀어요. 또 사서 여기 기존 분들한테는 약간은 강보합? 네, 강보합권에서 이제 비중을 절반 정도를 다시 팔았죠. 근데 이제 신규 분들한테 약수익이죠. 그러면서 다시 떨어졌죠. 다시 떨어졌을 때 또 샀습니다. 또 매집해서 반등세에서 모두 다 이제 수익으로 1차, 그 다음에 추가 오버사이트가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급이 더 들어올지, 더 들어올지를 보는 겁니다. 이 잔량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매집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익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은 저희도 주력주를 계속 끌고 가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 보시죠. 사이클이 출렁거렸다가 다시 반등하죠. 다시 출렁거려요. 그러면은 다시 옛날에 들고 있던 게 수익이었다가 본전, 수익이었다가 본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반복.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매집했다가 일부 팔고, 매집했다가 일부 팔고, 잔량은 계속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또 진행을 했던 것들을 여기서 또 이렇게 팔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수익을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부 판 것들이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오늘 바이오도 보시면 매크로뷰가 갑작스럽게 너무 안 좋아지니까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그냥 9에서 10% 뭐 12% 이 사이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 끌고 가서 20-30% 수익을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 입장에서는 끌고 가겠다. 그때 뷰는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뷰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매크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들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언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저밸류 구간에서는 진짜 좋은 종목은 포기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강조드리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저에 대한 뷰대로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꽤 크게 났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반등 사이클. 한 달도 안 됐어요. 여기에서 종목들은 꽤 뭐 약수익도 많긴 했지만, 그죠? 약수익도 많긴 했지만, 매집 종목도 괜찮았고, 이 반등 사이클에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여기에서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협상을 하면 그때부터 올라가겠죠. 그죠? 그게 이제 하반기 중에는 나와야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또 이 하반기에 만약에 이 슈퍼사이클이 만약에 도래하게 된다? 그러면 계속 되게 중요하게 봤던 종목도 있잖아요. 종목에 대한 잔량을 계속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시황 매크로를 확인한 이후에 제가 엔트리에 있었던 종목들은 되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금을 되게 넉넉하게 한번 들고 갔던 것이고, 오늘 이제 그래서 보시면 그 기간 외인 동시 수급을 보시면 금액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방사는 계속 좋아요. 지금 방사는 계속 좋고, 그 방어주, 전력, 한국전력, 삼양식품, 방어주, 식품, LGU 플러스, 통신 방어주죠. 삼성중공업, 조선이죠. 현대비포, 조선. 근데 이게 조선이 이게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게 있어요, 사실. LS 전력기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원래 지금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그 투자 이슈나 정부에서 투자한 거랑 엔비디아 투자한 거랑 사실 사이클이 이번에 도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시면은 실적이 1분기에 약간 턴어라운드 되면서 2분기 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그 대규모 투자 인프라 자체가 지금 당장 아예 꺾인 게 아니거든요. 꺾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호재가 나타날 때는 반등이 세일 것이고 같이 동반해서 가긴 합니다. 대장이니까. 그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추가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죠? 여기에서 2029년까지 사이클이 나와야 됩니다. 6년 주기거든요. 6년 주기. 예. 2029년까지 나와요. 지금 2025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는 깔고 들어가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은, 주도주들이 하락을 하면은 바닥권에서 반등이 또 되게 강하게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엔비디아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호재가 다시 나오면 반등할 때 봐야 될 섹터는 어디야? 그럴 때 이런 지금 브리핑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까먹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제 또 이제 매집을 해서 또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클래시스 보이죠? K 의료기, 피부미용 의료기기. 브리핑 계속 드렸죠? 지금. 저희가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제 약수익으로 익절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화장품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죠? 근데 이제 이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도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성형,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카드값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체크해서 저 브리핑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K무용 의료기기 하나년 해제 또 수혜주로서 또 화장품 이쪽으로 같이 동반해서 엮이는 그런 과정들이 많죠. 예, 그래서 클래시스, VT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이 다시 이렇게 수급이 잡히기 시작했다. 잡히기 시작했다. 예, 그거예요. VT는 그 만약에 이번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이 양호할 때 제가 V 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V 체크. 예. 이게 대장주 중에 또 주요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 V 체크 한번 공부했던 내용도 브리핑 드리는 시간 한번 기억을 해보겠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입니다. 시총 대비해서. 예. 예, 시총 대비해서 보시면은 쭉쭉쭉 LNG 섹터 보이죠? 그리고 이게 정부 테마 글로벌 텍스틸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예. 그리고 예, 에이럭스 뭐 이런 거, 그리고 방산, VT 또 잡혔습니다. 로봇, 그죠? 이런 식으로 방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시총 대비해서 기간 외인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하는 기업들 순입니다. 이게 지금 수급 순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GKL, 이게 저희가 이제 드라백, 드라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 칩을, 그 카지노에서 칩을 바꾸는 이제 그 요율을 저희가 측정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선물 리포트로 뭘 드렸죠? 말씀을? 예, 롯데 관광개발. 예,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죠. 롯데 관광개발의 이제 타점들을 제가 체크해서 리포트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예, 계속해서 우상향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1분기에 어떤 게 돌아나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돌아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 섹터에서는 이게 대장, 이 섹터에서는 이게 대장, 이렇게 뽑은 것들을 브리핑을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잡힌 것들 보시면 지금 이제 후속주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면 카지노, GKL. 근데 제가 GKL보다는 롯데 관광개발이 좋은 이유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원택,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하나씩. 그죠? 320% 똑같이 잡혔고, 그죠? 자, 잡히고 보시면 또 다음에 네, 한국전력, 아까 그 금액 대비했는데 이번에 시총 대비예요. 예, 시총이 쌩데 조선, 정책주, 로봇,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네오팜 화장품, 클래시스도 잡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랑 아모레G 다 화장품, 그리고 식음료, 경기 방어, 이런 식으로. 예. 경기 방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장품, 의료기기, 플러스 한한령 해제, 뭐 등등이 있어요. 그죠? 이 등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섹터와 이제 브리핑 드리는 섹터, 이게 이제 순서가, 강조를 드리는 그 과정과 순서가, 이쪽으로 제가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도 보시면 방산, 조선, 그 다음에 화장품, 예,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리고, 왜냐면은 이 관세 유예 시기에서 어떤 섹터가 괜찮을까, 그죠?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사실 관세 유예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때도 괜찮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예가 언제 스탠스가 바뀌어서 또 이제 안 좋아질지 몰라서, 그때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항상 반등 시에는 매입 단가 이상에서는 뭐 제가 절반을 파시면, 이 얘기를 되게 반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잠깐 어저께 사이에서는 이제 반도체까지 껴 있었어요. 근데 이 뷰만 오늘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나머지는 방산, 조선, 화장품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오늘. 그죠? 오늘 이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 생각을 드렸다. 그러니까 관세 유예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또 중국과의 장기화되는 그런 스탠스로 인해서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또 돌변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자.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반도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일만 해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일만 해도 외국인 수급이 매도세가 조금씩 멈췄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이 한 번만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YC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깐 반도체가 좋을 동안 어떻게 말씀드렸을까? 잠깐 동안은 집중할 만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어도 뭐 12에서 15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그죠? 여기서 이만큼이어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서 오늘 이제 엑시트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 대비해서는 여기서 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면 이게 실적 장세로 진짜 지금 당장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저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저도 아니라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또 주식 궁금할 때 있을 텐데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방송 이후에 또 여기서 사셨다고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잠시, 그러니까 매집주를 좀 집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중 자체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항상 이게 샵 체크하면서 종목을 진짜 가끔 드려요. 가끔. 지금 화장품 관련주 있잖아요. 그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가족반에서 포토에 있는 거 있고 또 샵 체크가 또 있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공개를 못 해드리는데 일단은 예,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국이 그 미국 쪽에 미디어 컨텐츠 이거 수입 금지한다. 드라마 영화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K 한한령 쪽으로 갈등이나 쪽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결국에는 우리 쪽 K 그 컨텐츠 쪽에서는 확실히 수혜 아니야? 반사이익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최근에 중국이 격찬한 게 있었는데 폭삭 소각수다. 여기서 관련주로 또 M83이 있고 선표 키면서 파동이 괜찮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족반 전용 영상에서만 체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가족반 분들에게만 텔레그램에서 리뷰 브리핑을 또 드렸어요. 리뷰 브리핑. 그죠? 오버슈팅 나올 때 항상 분할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수급 파동이 보시면 그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네, 50% 뭐 40% 이렇게까지 마지막 최종 파동이 나오면서 종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뷰들이 그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계속 체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죠? 리가켄 바이오 매진 물량 더 늘려서 올려 보냈잖아요. 조선주도 올려 보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알래스카도 1차, 2차는 되게 크게,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6% 익절이 되면은 그래도 양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비중은 그렇지만, 근데 그 신규 가족분들은 이제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2% 3%밖에 컨택을 못했어요. 왜냐면 매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들이 만약에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 만약에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5% 뭐 7% 이렇게 나왔다. 근데 뭐 지금 신규 가족분들이 뭐 12% 15% 났다. 근데 신규 가족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비중이 적어요. 근데 그 기존 가족분들은 매집 물량이 다릅니다. 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 기존 가족분들이 더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수익률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DK랑 이런 부분이 이제 15%, 12%, 뭐 오늘은 뭐 9%, 10% 이렇게 익절을 이제 인증을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 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미만이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반반으로 팔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차별성을 둡니다. 제가 기존 분들은 그래도 지금 보시면 사이클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1, 2월 달에부터 저랑 계속 지금 호흡 맞추신 분들은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조금 힘드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죠? 사이클 자체가 바로 무너졌잖아요. 사이클이 그죠? 사이클이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스테이를 했어요. 스테이를 했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제가 바닥이 어딘지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서부터 오신 분들은 전체 보시면 익절 물량이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과대는 아닌 거예요. 이게 과대 광고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제도권 자문사로서 이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그럴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새벽까지 요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까지는 왜곡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걸 경청해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 전략대로 이행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네, 괜찮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개인 종목들로 인해서 물려서 만약에 추매 비중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거나 조금 스탯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없었겠죠. 맞아, 그렇죠? 저점에서 물량이 매집이 안 돼서 평단 조절이 안 됐으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거 제가 순차적으로 컨택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예, 그죠? 근데 제가 진짜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컨택해서 모두 다 살리면 좋겠지만 대부분 살리고 나머지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손절이 또 한두 개 또 손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반등점이 되게 클 때 적어도 클 때 손실을 되게 축소하면서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좌가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누적 수익이 더 많거든요, 훨씬. 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지은 종목들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가 저렴할 때는 다시 밸류가 저렴해지면은 이 저밸류 구간에서는 솔직히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거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건 트럼프도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밸류에서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거는 불패예요, 불패. 예, 불패인데 이게 어떤 종목이냐. 이게 어떤 종목이냐. 이 다음 사이클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 예. 이 싸움에서 승률이 높다면 누적해서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한 것들은 최대한 올라왔을 때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리밸런싱이 일어나야 됩니다. 리밸런싱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기화 되거든요. 예, 장기화돼서 계속 묻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들은 겸허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팩트로서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신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서 들어올 때 항상 기회의 업사이클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면서 솔직히 심각하게 한번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그 중국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화해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지금 뭐 히토류 때린다. 그리고 뭐 지금 뭐 H2O 칩 때린다. 지금 되게 이미 크리티컬 하거든요, 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최대 경제 그 대국 입장에서 그 공급망에 대한 그 실타래가 이 두 기업 국가로 하여금 되게 많이 얽혀 있고 그다음에 관세 등의 무역 장벽들이 높아질수록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분야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돼서 서로 힘들어질 겁니다. 서로 힘들어져요. 예, 서로 힘들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크리티컬한 이제 서로 간의 압박 카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근데 둘 다 이번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일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일은 측정할 수가 없는데 언제든지 다시 계속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우호국가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서로 얽혀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반대로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한한령 해제를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정치 이슈에 따라서 그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6월 달에 대선에서 이 정책 공약이 정책이 사실 이제 제가 양자 쪽까지는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저희도 슬슬 계속 건드리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이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AI 쪽으로 당연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은 하반기에 이제 레거시 등으로 해가지고 돌아나가는 건 맞는데 지금 디램 현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이제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 쪽의 이슈만 끝나면 이번에 수급 보셨잖아요. 엔비디아 18% 한 번에 올라온 거 그날 그죠? 그 10일이었나요? 그래 9일에 이슈 나고 저희는 다음 날이었으니까 10일. 그런 것처럼 반등이 엄청납니다. 진짜 반등이 엄청날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AI는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고 실적 베이스가 찍혀있는 그 근간에서 저밸류에서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지브리 푸사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오픈 AI에 대한 목표가 상향치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시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글로벌 국가들도 국채 이번에 또 건드리면서 트럼프를 약간 무섭게 했던 것처럼 어떤 변수로 또 이 양국가 간의 스탯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이슈들, 아니면은 장기화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중국이 우리한테 화해 제스처를 내밀면서 또 이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그쪽으로 막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매집주가 10% 매집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런 어려운 장을 이겨나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증시가 회복이 됐을 때 저희가 크게 더 돌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원동력 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조차 안 하길 바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계속해서 미증시 다 보고 있고, 미증시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 게을리하지 않고, 또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또 올라올 수 있는지, 전일에 좋은 또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처럼 민감하게 계속해서 뉴스 바라보면서 후속주들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보시면 지금 주식이 그래도 지금 주식하기 좋은 이유들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가장 큰 키워드는 저밸류에서 오는, 제가 빅세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어떤 주요 기업이 빅세일 구간이 왔을 때는 불패의 매집에 대한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좀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순위로 올려보내는 작업, 그리고 단기에 대한 수익 과정들 계속 반복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그래서 액센트가 셌습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풀이 죽어서 예를 들어서 뭐 꺾여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든 전략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더 많은 수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다시 꺾여서 힘들어서 나중에 뭐 이게 될까 과연, 이런 의심을 하는 순간 항상 외인과 기관들은 저점에서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떠나야, 개인들이 시장에서 이탈이 돼야 이들이 저가에서 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개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개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단호하게 저밸류에서는 저희가 정신을 꼭 차리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궁금할 때 9시 반 방송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시청 가능하신 분들은 본방 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겁니다. 이제 조금 쉬셨다가 또 시청하시면 좋으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예요. 예, 또 재방송이 일주일 내내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예, 스케줄표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주요 종목 이야기 했는지 한번 더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